네, 여러분들 5등급제잖아. 5등급제. 그렇죠. 5등급제에서 전과목 평균이 한 몇 정도 되면 인서로 할 것 같아요? 1뭐 1.5 1.1 인서울이잖아. 인서울. 어느 정도가 인서울? 어느 정도 인서울이라고 하는 기준은 이제 북송세단 라인까지 있지. 뭐 당국대, 동국대, 건국대, 국민대 정도의 선, 명지대까지도 1.2는 아닐 거라고 봐요. 1.5는 안 될 것 같고 1.3, 1.4대까지 정도가 아마 인서울 라인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2학년 되면 이제 과목이 많잖아, 그렇죠? 그래서 등급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은 상위권 학생들을 기준으로는 이제 내 성적표에 2가 묻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고 이제 1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더 적은 학생들은 내 성적표에 1이 더 많이 묻을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뭐 3등급까지 내려가면 어쩔 수 없지만 2등급까지를 어느 정도 선이라고 볼 때 내가 2등급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1은 솔직히 좀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학생들은 이제 중간고사를 치고 나면 기말고사 이제 어느 정도 라인이 잡히잖아, 맞죠? 그래서 1의 가능성이 있는 과목이 있고 없는 과목이 있을 텐데 없는 과목에 그렇게 좀 많이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거 뭐 내가 국어 선생님이긴 하지만 국어만 무조건 다 열심히 해라 라고 말할 수 없는 입시 제도야, 그렇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 그걸 좀 판단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에서 밑에 등급도 묻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내 성적표를 어떻게 관리할지 이제 그런 정도의 라인을 가지고 좀 해봐야겠죠. 몰라, 사실은 이게 상자를 열어봐야 아는 거라서 나도 너무 궁금해. 내년 이맘때가 맞죠? 되게 궁금한데 내년 이맘때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고3 때잖아. 그럼 안 되겠네. 내후년 이맘때겠네, 맞죠? 내후년 이맘때 이제 실제로 커트라인 어떻게 될지, 경쟁률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기는 해. 궁금하긴 한데 아마 경쟁률도 그렇고 수시보다는 정시가 조금 더 널널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정시 노리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제일 여러분 일단 재수생들 좀 없잖아, 맞죠? 재수생이 없고 다만 단점은 사회랑 과학을 다 공부해야 된다는 게 단점이긴 한데 그만큼 이제 난이도가 좀 쉬워지고 특히나 문과 성향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이제 과학을 정말 피 터지게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왜냐면 이제 원래 이과 성향 가지고 있는 애들한테 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왜냐면 아무래도 사회보다 과학이 성적이 올리기 더 어렵고 시간도 많이 드니까. 그래서 뭐 아마 그렇지 않을까 예상이 좀 됩니다. 내 생각에 1.5를 넘어가면 부산대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한 1.5? 좀 낮은 학과 같으면 1.6까지가 아마 부산대 라인이고 아마 그 밑으로는 높은 과 기준이에요? 뭐 적당한 과 기준이죠. 중간 정도? 저한테 낮은 과는 그래도 수치 한 3점, 이제 1.7, 8 가능하려나? 근데 2가 찍히면은 국립대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산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러니까 지구국 중에서도 부경대, 해양대 라인이 아니라 그 위에 이제 부산대, 그 다음에 경북대, 뭐 이쪽으로 이제 라인으로 생각을 한다면 경상대, 경북대, 부산대 요 라인으로 생각을 한다면 아마 2점대가 넘으면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1학년 때 3등급에서 4등급 뜨면 인서울 못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번 막 4등 했으면 그러니까 한 과목? 한 과목. 그러니까 과목은 안 중요하다니까. 1학년 전체 평균을 보라고. 전체 평균 등급을. 그러니까 뭐 학종이든 뭐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 때도 학종이랑 교과로 나뉘는 건 맞지. 그럼 일단 쓰는 수시 카드는 거의 대부분이 교과여야 돼. 전체 6장 정도면 그 중에 학종 쓰는 거 한 2개밖에 없어요. 아무리 성기부 예쁘게 써도 그거 잘해도 여러분들은 일반계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그 절대 자사고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써도 자사고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자사고 등록고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교과로 써요. 교과로 그렇죠. 근데 한 번 입대 때마다 몇씩 나르는 거예요? 그거는 뭐 내가 들은 과목 수에 따라 다르니까 그것까지 내가 알 수 없지. 그리고 심지어 너 여러분 때는 과목 수 더 많아진다며. 그건 완전 모르지. 근데 너네 1학년 기준으로 전체 1에다가 한 개 있으면 그게 지금 1점
영상인가 영어인가 막 그럴 걸. 영상 1.03. 여기 설명하냐 그 1.03에 1.03을 계속 유지하면 의대를 가겠죠 아마. 1.03을 유지하면 아마 올 1을 유지하는 학생은 학교 전체에서 몇 명 안 될 거야. 왜냐면 과목 수가 너무 많고 과목마다 이제 인원수가 작은 과목들도 좀 있기 때문에 학교 전체에서 또 어떤 학교는 내가 물어보니까 올 1이 이미 벌써 1학년 끝났는데 올 1이 한 명밖에 없는 학교도 있더만. 그건 이제 변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올 1은 아마 거의 자로 쓸 거고 한 전교에 한두 명? 조금 관리 잘하면 한 3, 4명 정도까지 있지 않을까? 그 이외엔 나머지 1점 몇이야. 1은 아니고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점 몇의 싸움이니까 그거에서 좀 많이 갈리겠지. 좀 많이 갈리겠지. 그러니까 똑같은 등급대 점수라면은 뭐 생기부가 좀 더 좋은 쪽이 유리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평균 등급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평균 등급 관리를 잘해야지. 그래서 하나가 4가 있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내 전체 평균 등급이 몇이냐가 중요해. 그러니까 올 3등급 받는 애보다 당연히 전체 1 받았다가 하나가 4 받는 애가 훨씬 더 좋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어떻다라고 판단할 수 없어요. 그냥 평균 등급으로 생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 때는 그것도 있다며. 그러니까 사회 1등급이랑 수학 1등급이랑 다르다며. 수시도.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게 반영 비율이 달라가지고 30% 20% 이래가지고 수학 1등급이 더 좋은 쪽으로 반영이 된다며. 주요 과목은 아무래도 더 그렇겠지.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건 우리가 계산하기 쉽지 않은 영역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걸 실제로 어떻게 반영했는지 우리는 몰라. 왜냐면 그 결과 안 알려줍니다. 그 대학에서 합격시켜놓고도. 우리 모르거든. 그래서 통계를 보고 이제 판단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뭐 판단할 통계도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의 합격선을 가지고 그 다음 해 쓸 때도 마찬가지야. 비교 집단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대학에서 뭘 보는지 일단 평균적으로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그건 있어요. 내가 요즘 이제 입시와 관련되어 있는 컨텐츠나 이런 것들 많이 떠 있다 보니까 나도 이제 좀 많이 보게 되거든요. 하도 그냥 알고리즘이 하도 많이 떠가지고 이제 뭐 몇 가지들을 보면서 생각하고 있던 거는 결국은 2학년 2학기 때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선은 2학년 2학기 중간고사인 것 같아.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보고 빠르게 판단하세요. 내가 정시가 더 나을지 수시가 더 나을지. 학교에서는 좀 더 잡아보라고 할 거거든. 왜 그러냐면 어찌됐건 이제 정시파로 가게 되는 순간 학교 시험 열심히 안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학교에서는 정시나 이런 것들 완전히 100% 밀어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판단력을 조금 이렇게 흐리게 만드는 요소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냥 결국은 내가 나 스스로 냉철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입시 상담이 30초 만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가 알아서 찾았어. 왜냐면 나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딱 내가 이제 2학년 2학기 끝날 때쯤 나는 이제 정시로 가겠다라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왜냐면 수시 성적이 너무 안 좋았어서 학교를 내가 열심히 안 다녔기 때문에 학교 째기도 많이 쬐어요. 그런 거안 했어. 많이 맞았어. 그때는 이제 생기부에 끊는다기보다는 대체로 때리는 시대였으니까 이제 그냥 맞는다. 내 몸을 희생한다. 그냥 약간 독립투사의 마음으로 내 몸을 그렇게 희생하고 해줬으면 좋겠다. 자유를 누린다. 출석했다 저한테 때려줬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좀 자유를 많이 갈망했고 그래서 수없이 계시 보다가도 창문 밖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내가 마치 세상 속에 갇힌 새 같고 막 얘는 물질 아니야. 넣고 N입니다. N이 100%예요. 100%인데 그것도 그렇고 그냥 감수성도 참 풍부하고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야자시간 이런 게 있으면 소설책 읽고 그랬어요. 소설 읽었어요. 뭐라 안 했어요? 우리 지키면서 뭐라 안 했어요? 어? 뭐라 안 해요? 이제 안 볼 때 아직 안 볼 때. 근데 고등학교 2학년 선생님이 마침 체육 선생님이라고 해서 뭘 잘 몰랐어. 책 보면 다 좋아했어요 그냥. 공부하는 줄 알고. 그것도 있고 그 마인드도 있었어. 이제 우리 학교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주변 학교를 치면 내가 나온 학교가 근정고등학교 나왔는데 부산 진고 같은 느낌이에요. 공부 안 해 애들이. 그러니까 아저씨가 다 시끄러워요. 애들 막 빙고하고 있고 종이에다가. 그러면 체육 좋아하시겠다. 그냥 제발 조용히라도 해라. 방해하지 마라 공부 잘하는 애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 정독실 보내놓고 그 정독실 못 가는 애들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 공부시켜야 되는데 애들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조용히라도 해라. 조용히 있는 걸 그냥 좋아했어요. 그래서 책 읽어도 되겠는데 싶어가지고 책 읽고 소설책 읽고
시 읽고 그러고 있었어요. 하여튼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 시험 성적은 안 나오지. 성적 안 나오는데 이제 어느 정도 봤을 때 난 정신이가 좀 더 나을 것 같다 판단해서 이제 정시를 선택을 했고,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내가 가고 싶은 뭐 이제 전공이나 이런 것들도 커트라인 내가 다 찾았어요. 얘들은 장판지 이렇게 쫙 나오는 게 그거 보고 이제 막 찾으면서 하니까 그냥 그 또 몰라 내 생긴 걸 보고 그렇게 판단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어른만 늦게 생겼나 봐요. 이제 부르더니 너는 내가 생각한 데 있지? 네 있어요. 성적 되나? 될 것 같아요. 알겠다 올라가라. 그래서 그냥 올라갔어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나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냉정하게 판단했던 것 같아. 안 될 건 안 된다 생각하고 되는 거 위주로 이제 좀 하려고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있어요. 좀 될 만한 목표를 잡잖아요. 동기부여가 생기는 어떤 부류도 있어. 나는 안 될 것 같으면 시도도 안 하거든. 근데 될 것 같으면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거야. 그때부터 완전 좀 뭐라 해야 되지? 가파르게 상승 곡선이 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늘 쑥고 잡고 고등학교 1, 2학년 내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만 성적이 좋았고 나머지부터 다 꼬라박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수열 시작하면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파고들어야 되는데 선생님 맨날 때리지 이러니까 진짜 그냥 어느 정도로 때리냐면 또 막 그냥 이렇게 막 매로 때리는 게 아니고 막 손으로 싸대기를 때리고 이러니까 너무 이제 하기 싫은 거지 막. 그래서 안 하고. 근데 또 미친 사람이긴 했어. 나중에 결국 학교 쫓겨났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미친 사람한테 좀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하기 싫은 거지. 안 하는데 궁금한데 또 하기 싫고 이러니까 원래는 궁금한데 안 해. 몰라.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2년 동안 수학을 그냥 놓아버렸죠. 고3 딱 올라가니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근데 우리 때가 이제 수리 나영 세대였거든. 수리 가나영으로 나한테 나는 이과라서 나영이었어. 이제 수열이랑 함수가 빵꾸가 나 있는 상태로 그냥 이제 그러면 맨날 수학은 7등급이거든요. 뭐 치면. 근데 이제 확통을 딱 시작을 했어요. 근데 뭔가 좀 해볼만해 보이는 거야. 좀 재미있어 보여. 근데 날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 나 그 대학 수능 얘기 혹시 안 줬나? 완전 그렇죠. 좀 해볼만해 보였어요. 인간 듣고 이렇게 하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근데 그 하고 나서 느꼈던 건 와, 내가 시간 좀 더 있었으면 수일령 함수도 다 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내가 공부를 시작한 시점이 이미 학기 시작하고 거의 4월 말? 그때 시작했어. 그러니까 근데 물론 이제 그 시작을 한 시점부터 국어 영어는 거의 안 했지. 국어 영어는 늘 성적이 그냥 됐으니까 이제 수학이랑 이제 탐구 위주로 해가지고 하니까 목표가 생겼을 때 그냥 가파르게 오르는 걸 보면서 살면서 수학을 하면 된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근데 그걸 4월 달에 느꼈으니까 되나? 근데 이제 한계가 분명하게 있긴 했지. 근데 그래도 실수 없이 잘 치러서 참 다행인 거지. 실수 없이 잘 치렀다기보다는 운이 미친 듯이 따라줬죠. 치는 것도 안 맞았고, 그다음에 그냥 진짜 다른 사람 다 틀리는 것도 뭐 어찌저찌 풀다 보니까 풀렸던 것 같아. 나 어떻게 풀었는지도 기억 안 나. 그냥 풀다 보니까 뭔가 답이 나왔어. 이건 거 같은데 한번 찍고 안 봤어. 어려워서. 근데 이제 어찌 맞은 거지. 하여튼 가능합니다. 근데 공시할 때 가채점표 쓰잖아요. 시간 없는데요. 안 써도 돼요? 가채점표는 어떻게 했지? 지금도 미리 그냥 그 시간 빼고 해야 돼. 맞네. 생각해보면 국어랑 영어는 둘 다 내가 시간 안에 못 풀었거든. 너무 긴장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때는 국어가 텍스트가 더 많았단 말이야. 대신에 난이도가 쉬웠어요. 근데 이제 읽기 속도가 안 되면 애초에 넘어가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내 기억에 한 3문제인가 못 풀었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긴장도 되고 그래가지고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대충 느낌이었던 것 같아. 근데 내가 집에 와서 시험지 볼 때 내가 뭐 찍었는지는 얼추 기억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수학 말고 아무것도 기억 안 나. 수학이 이거 미쳤다 이러면서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점수가 나오지 이러면서 수학은 어차피 내가 시간 안에 그러니까 못 푸는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수학은 그냥 시간 비거든. 수학은 이제 검사까지 다 하고 이제 그 답까지 다 쓰고도 시간 남았거든. 이제 근데 나머지는 안 남았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국어 영어는 아마 그냥 느낌대로 그냥 했던 거 다시 이제 돌아보면서 했던 것 같고 수학은 이제 내가 잘 쳤다는 거 그냥 사실 시험 끝났을 때 바로 알았고 또 이제 탐구도 기억 탐구도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난다. 그래서 안 해도 돼. 거기에 너무 많이 치면 그리고 내가 진짜 초집중하면서 완전 막 하면은 몰라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는
대부분 다 생각났어. 내가 뭘 했는지. 그래서 그거 같은 걸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게 큰 차이도 없었던 것 같아. 판단은 답지 다 아니 그다 결과 나오고 넘는 거 아니에요? 맞아 결과 나오거든. 왜 줘요? 시간 안 맞잖아. 궁금해서 바로 다음날 나오는 거 아니잖아. 다음 달 지금 어. 내가 얼마나 잘 쳤는지 얼마나 못 쳤는지까지는 모르잖아.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거를 기입하는 사람 덕분에 그 예상 등급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그 예상 등급을 보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정시하는 사람은 그게 별로 안 중요해요. 오히려. 왜냐면 정시는 등급이 1도 안 중요하거든. 무조건 표준점수야. 똑같은 3등급도 3등급 상이랑 하긴 차이 많이 나거든. 그래서 등급이 별로 안 중요해요. 점수가 중요하지. 근데 이제 수시로 가는 학생은 등급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다음날 궁금하지. 그런 것 때문에 좀 일찍 하는 거죠. 그래서 2학년 때 여러분들 2학년 2학기 때 판단을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좀 덜 많은 학생이다 아니면 그냥 차라리 수시가 더 나은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내년에 또 올해죠 계속 수업하면서 좀 고민이 되면 선생님이 얘기를 좀 해줄 테니까 수시에 집중을 해야 될지 정시 집중을 해야 될지. 근데 대충 보여 지금 사실 여기 앉아 있는 학생 중에서 누가 수시가 괜찮은 거 누가 정시가 괜찮은지 같은지 대충 보이지만 지금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나중에 이제 2학기 중간쯤 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그냥 내 앞에 놓인 것들을 위주로 하면 됩니다. 그렇죠? 정시가 깍지긴 한데 간지긴 하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정시로 가지고 근데 일본어도 그 내신 지금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2학년 때부터 근데 그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딱히 안 중요할 것 같아서 5등급만 붙지 말자 이 생각으로 하려 했는데 그 마인드가 그게 썩었지. 아니 그러니까 아니, 5등급만 근데- 맞지 말자가 아니고 혹시 3등급만 맞지 말자는 안 될까? 아니, 그러니까 그 그건 마인드의 괜찮은데, 문제잖아. 그건 괜찮은데 이미 일본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뭔가 제가 지금 하려고 하면 지금 막 국영수 이거 하면서 근데 같이 그 이렇게 일본어가 상대평가 등급으로 나와요? 절대가 아니고? 상대로 나와? 그래서 하겠다. 근데 그 비율이 막 아니, 그 근데 정도로 막 그런 아니 그러니까 느낌이 전교에 30%의 오타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 혹시 3명이 오타쿠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 반에 지금 반 이상이 아니 너네만 이상한 거야. 그래 그 너네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 반 애들은 이름 일본 공부를 하고 있던데. 아니 근데 한 미리하는 거 좋지. 나도 하고 있 안 먹었어. 나 진짜 많이 했어. 나도 진짜 일본어 아니, 근데 내 친구 애들 먹거든. 일본 사람 프리킹 진짜 그냥 말 그치. 그러니까 내가 올 1인데 그거 2 받았다고 하는 것보다는 수학이 2 받는 게 훨씬 크지. 원래 수학이 1 나오던 사람이 수학이 2 받는 게 훨씬. 아저씨 앞에는 보세요. 수학인데. 수학이 2 나오는 게 훨씬 크죠. 훨씬 큰데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겠지. 서울대 간 애들은 다 1이겠지. 맞잖아. 그냥 그 정도 노력은 해야죠. 이거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좀 재밌었던 것 같아. 나는 내 기억에. 나는 일본 거의 100점이었거든 다. 이런다. 나는 근데 그런 거 있었어. 나는 그냥 외국어. 그러니까 내가 일본어를 배우면서 처음으로 내 재능에 대해서 그냥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래야 될까. 근데 나도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기는 했는데, 그냥 나도 다른 사람들도 다 나처럼 생각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 나는 언어를 받아들일 때. 근데 이제 나는 원래는 이제 통역 쪽 얘기하고 싶었거든. 원래 영어를 잘했어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제 나는 영어 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문학에 갑자기 빠지게 되면서 이제 맨날 책 읽고 이러면서 이제 이쪽으로 빠지게 된 건데 그 전까지 이제 모르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근데 중3 때는 좀 느끼긴 했다. 중3 때는 제2외국어가 중국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씩 그러니까 들였던 시간에 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이제 많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과학은 해도 안 나오고 수학은 해도 안 나오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언어 쪽은 해도 나오는 영어를 어떻게 하나? 어떻게 했어요? 근데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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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영어. 일본어. 근데 나는 일단은 한자를 좀 많이 알았거든. 그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 일본어, 그러니까 중국어보다 오히려 일본어가 한자의 영향을 난 더 많이 받는 것 같거든. 실제로 배울 때는. 그러니까 중국어는 한자 몰라도 오히려 돼. 어차피 간체로 다 써서. 근데 일본은 한자를 써 실제로. 그리고 위에다 가타카나를 적어주잖아. 근데 이게 일본이 웃긴 게 한자를 적고 그 위에 그 한자 음에 해당하는 가타카나도 있는데 한자 뜻에 해당하는 가타카나도 있거든. 이런 얘기하면 좀 오타쿠 같겠지만 그 명탐정 코난이라고 하는 만화 있죠. 그 만화 보면 만화 제목이 항상 한자가 되게 많이 쓰이거든. 뭐 칠흑의 추격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칠흑이라고 하면 우리는 음을 읽을 때 그냥 칠흑이라고 했잖아.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거를 음으로 읽어서 칠흑으로 읽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뜻
암흑으로 해가지고 그냥 아주 암흑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그냥 해석해서 읽어가. 그럼 해석한 가타카나가 거기 위에 적히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난 한자가 더 중요하다고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나는 그런 식으로 배웠던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영어 생일이 일본어로 탄주비잖아. 근데 탄주비라고 하는 게 탄주비라는 말을 들으면 나는 자연스럽게 한자로 그냥 탄생일이라는 게 머릿속에 이미지로 떠올랐던 것 같아. 그래서 어렸을 때 한자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애니메이션 봤던 것도 도움됐던 것 같고 그냥 근데 줄임말만 듣는 막그 머리에 들어오죠. 그러고 이제 그냥 애초에 영어도 빨리 배우고 중국어도 빨리 배웠으니까 자연스럽게 일본어도 빨리 배우는데 그게 나는 이제 그때 느꼈지. 내가 뭐 엄청나게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나 사람마다 육각형을 가지고 있잖아.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육각형 중에서 나한테는 이게 조금 더 도드라진 육각형의 어떤 꼭지점이구나라는 걸 그때 좀 느꼈지. 그러면서 어무기억으로 가면 느꼈다 이런 걸 느꼈죠. 근데 아마 외국어 배우다 보면은 근데 결국은 외국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려면은 노력이 필요하거든. 나는 그 노력 전 지점까지 잘했어. 그 노력이 필요한 그 부분부터는 안 되더라고. 일본어도. 왜냐면 그냥 앉아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들으면서 이해해가지고 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 뒤에 이제 그 반복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내가 게으르다 보니까 일본어가 그 이상은 안 되더라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애니 추천해주세요. 애니 추천해. 약사의 문장말. 아 싫어. 그게 뭐야? 진짜 재밌다고. 너 진짜 찐이야? 혹시? 홈모노였어? 아니 저 약간 나는 근데 유명한 거밖에 안 봤는데. 꿈이야 커미지. 원피스, 코난, 진격의 거인, 그 그다음에 진짜 귀멸의 칼날 그거밖에 안 봤어요. 하이큐. 하이큐 근데 시리즈가 너무 길어. 시작할 엄두가 안 나. 진짜 재밌어요. 진짜 많잖아요. 아 근데 원피스는 이게 이전에 봤어요.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보고 아우던 게 이게 쌓인 거다 보니까 나한테 많은 게 아니야. 이제 남은 거밖에 없어서. 그래서 하이큐 무조건 보세요. 하이큐. 안 그러면 인생 후회하게 될 거예요. 아니 그 정도에. 그건 이제 진격의 거인 안 보면 인생 후회하게 될 겁니다. 하이큐 너무 무서워요. 아니 암세계 시리즈. 뭔 소리 이상한 재미 같은 그러니까 거. 그렇지. 꼭 먹어야 된다고. 일본 잘하겠다. 저 할아버지 일본이에요. 아 진짜? 네. 오 그러면 더 그게 맨날 있겠다. 봤어요. 저랑 친하세요. 어, 진짜? 막 자. 오늘 지문 숫자가 3개밖에 안 돼가지고 앞에 잠깐 딴 얘기를 하긴 했는데 원래 지문 숫자 3개를 오늘 준비해온 이유는요 진짜 디테일하게 보려고 좀 한 거야. 근데 또 거기에 플러스 오늘 두 번째 지문으로 준비했던 게 사실 보니까 여러분들 지난주 본 수업하고 과제로다가 모의고사 이게 있더라고요. 혹시 풀어봤습니까? 혈액 속에 있는 비타민 K에 대해서? K 비타민 C 그거 아니 그거 아니야? 지용성 뭐 아니요. 비타민 K의 어떤 그 혈액 속에서 비타민 K 역할입니다. 월요일에 풀었는데 숙제 나갔네. 아무도 안 풀어봤구나. 월요일에 풀었어요. 풀었어? 네. 오케이. 그 지금 내가 이때까지 수업 쭉 하면서 그냥 평일에도 수업을 했는데 엄청 많이 풀어봤다라고 한 사람이 일단 전체 중에 3명 있었거든. 3명. 근데 문학 바쁘니까. 거의 다 하고 비문학 거의 다 하고. 아 진짜? 네, 이제 그 평가원 지문이었는데 어찌됐건 우리 하기 전에 일단은 뭐 숙제 나온 거나 좀 잘 하세요. 알겠죠? 그 교재부터 하고 근데 풀어오는 거 아니야? 국어 영어서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공부하니까 자꾸 하루 종일 수학밖에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진짜? 영어랑 국어. 근데 내가 여러분 학년은 모르겠는데 난 내가 그거 또 거의 못하고 있어 진짜. 나도 그거 안 해. 영어 수업 한 시간밖에 수업 쳐. 계속 딴 얘기만 할까 네. 네. 오늘 노래. 아니 진작에 근데 중요해. 아 근데 오늘 진짜 중요한데. 지금 이 얘기 앞에 중요한 거 알겠어. 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야 뭔가 좀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봐가지고 가끔씩 내가 보는 그 알고리즘에 그 수학 강사인데 이 사람이 계속 뜨거든요. 이 사람 말하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이게 상위권 그 대치동 학생들 좀 많이 듣는 강사라고 하더라고요. 소리가 어쩔 수 없다 안 들린다. 그냥 안 봐도 돼. 소리는 안 봐도 되고 정경훈이라고 하는 강사인데 이런 거 봐주세요. 나 그냥 또 튼다고 이거 봐요. 그냥 틀어놓고 딴 거예요. 그냥 소리를 들어요. 나 근데 이 사람 너무 엉뚱한 게 웃긴 거야. 고3 기준이야. 고3 기준. 잘 안 보이겠지만 이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뭘 했냐면 고3 기준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겨울방학에 공부 시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걸 수식으로 만들어놨어요.
내가 이거 보면서 와, 이 사람 진짜 미친 사람 아닌가라고 싶었거든. 그래서 계산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등급대가 이렇게 돼. 등급대가 이렇게 되면은 각각 시간을 얼마나 배분해야 될까? 라고 이 사람 지금 혹시 그 신난 표정 보여? 난 이 미친 얼굴이 너무 웃긴 거야. 그런 거인 경우는 너 아니야 왜? 야, 자, 자 보세요. 자, 수능 200일 남은 시점에 학생은 총 35. 자, 여기서 이렇게 구합니다. 식을. 이거 내가 지금 중간에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이제 저기 배분을 해가지고 시간을 정했어요. 뭐 2A분의 뭐 ACD 해가지고 정한 거야. 나 해야겠다. 저왜 이러는? 아니다. 몰라. 네. 말 싫어 너무 웃겨. 너무 웃긴 거야. 여기 지나갔나? 어디 갔냐? 어딘지 알고. 오늘 진짜 선대들 아 근데 사실 나도 수학이나 이런 게 거의 생각 안 나는데 이 사람 풀이 보고 있으면 와 이거 사람이 어떻게 이 방향으로 생각했어 이걸 이렇게 저 보지? 그런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병 느끼는 거 있잖아 그런 것들. 그래서 결국 어떻게 그 애국자 버전으로 뭐야 이렇게 4시간 4시간 3.2시간 1.2시간 1.2시간 해가지고 지금 하루에 정해져 있는 그 시간 안에서 이제 되어 있는데 근데 대부분 강사들이 비슷하게 얘기하는 건 국어랑 수학 비중을 똑같이 두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나머지 이렇게 본다.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자기 등급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 근데 이제 등급 상관없이 그냥 보잖아. 아까 그 등급표 봤을 때 대부분 다 3, 4, 5였잖아. 그럼 비슷하다고 친다면 한 요 정도? 비율? 근데 보면서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 이제 탐구 하나를 내가 완벽하게 해놨으면 이제 좀 더 비율이 달라지겠죠. 근데 어찌됐건 한 요 정도 비율? 일단 괜찮지 않나? 그냥 좀 듭니다. 근데 저희 내신이 지금 해야 되니까 내신 선생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신도 마찬가지지 뭐. 국어 내신을 미리 할 수는 없잖아요. 뭐 그렇긴 하지. 안 하기는 영어로. 수학 한 번. 근데 그것도 있어요. 이 강사 말고 다른 강사는 그건 이제 그 사람은 국어 선생님인데 하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그 실제로 고3 올라갔을 때 수능 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인강 들으면 되겠지. 인강 완강도 아마 다 못할걸요. 집에 교재가 이만큼씩 쌓여있거든. 주간지가 매주 오는데.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나 수학 공부 그냥 문제를 푼다라고 가정하면 시간이 잠깐은 지금도 아까 이제 영어 단어 뭐 이렇게 뭐 보고 있다만 잠깐 짬날 때 영어 수학 하잖아. 혹시 짬날 때 국어 잠깐 하면서 국어 두 지문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 있어요? 잘 없어요. 왜냐면 애초에 짬날 때 하는 게 불가능해요. 국어는. 왜냐면 지문 하나에 문제가 여러 개 딸려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 하는 순간 20분이야. 그러니까 각각 20분 가까이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잠깐 5분 10분 짬날 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고3 되면 짬나는 시간 말고 시간이 없어. 이해돼요? 그래서 국어를 좀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국어는 엔간하면 특히 독서 기준으로는 그냥 고3, 3월 전에 끝내놔야 돼. 이게 끝내놓는다는 게 내가 마스터한다 이 말이 아니고 폼을 올려놔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운동선수로 치면 근육량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놔야 된다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디테일하게 잡아가는 거는 시간을 조금 적게 들여도 할 수 있지. 그래서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1학기 때 가시적인 결과는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분들 교사는 교과서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 교과서에 어떤 작품 들어가는지 아는데 당연히 학교에서 그거 가지고 안 하고 프린트로 더 하겠지. 할 만한 작품도 지금 미리 볼 수도 있어요. 보는데 사실은 독서 언제 하냐고. 지금 겨울방학 여러분들 겨울방학 한 번 남은 거 알고 있죠? 이제 이번 거 지나고 나면 맞죠? 여러분들 이번 건이 이미 거의 다 지났다고 생각하면 겨울방학 한 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번 겨울방학, 내년 겨울방학이 독서 연습할 수 있는 시간 끝입니다. 그 뒤로는 독서 안 들어. 그래서 3월달 이후 되면 선생님이 그 학교에서 특히 학교 선생님들은 여러분한테 독서 얘기 1도 안 합니다. 왜냐면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실제로는 늘 수 있어. 근데 그만큼 시간 투자해야 되는데 거기 투자하면 뭐가 줄어? 다른 과목이 줄어. 이해되죠? 그래서 시간을 특히 독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야. 지금 내년에 다음 학기 여러분들 문학 시험을 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면 내신 안 한다고 하면 이 비율 조금 줄이고 여기 늘리면 되잖아. 그렇죠. 적당히 수학을 중심으로 잡고 이렇게 나오면 되지 않나? 영어를 좀 중심으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다 중심으로 잡아야 되지. 아 그래? 과학 갑자기 처음 그랬는데 진짜 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근데 이게 사실 3학년 기준이긴 해요. 3학년 이게 수능 공부 기준이긴 해. 근데 이제 보면서 이런 분배를 그냥 몇 시간이 보통 13시간 아니야? 하루 13시간 정도 잡지 않나? 공부 시간은? 학원 다 빼면 4, 진짜 4, 8, 수학밖에 안 하고. 11.2에 3 더하면
14시간? 15시간 정도로 잡네요. 14시간, 15시간. 자는 시간 빼고 다 내. 너무 12시간. 공부는 하루 종일. 12시간 잤다고요? 네. 괜찮아. 건강했잖아. 네. 됐어. 한 잔해. 자, 봅시다. 요거 지문, 쌤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역사 지문 같은 경우에 왜 여러분들한테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 많이 설명 안 해준다고 했어. 맞죠? 왜? 역사는 여러분들 다 공통으로 배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학 지문이나 뭐 철학 지문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누구는 배우고 누구는 안 배운단 말이야. 조금 이따 나중에 그 혈액 그 비타민 K 지문 나오는데 그거 생명 선택한 애들은 되게 쉽게 풀었대요. 근데 뭔가는 아니란 말이야. 나도 아니고 나도 어렵게 읽었어. 근데 어찌됐건 그런 것들을 읽고 해결해야 되는 그 과정 안에서 역사 지문들 같은 경우에는 부가적인 설명이 좀 적게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철학 지문 중에서도 이제 인문 지문이 특히나 이제 또 그런 것들이 좀 적고 왜냐하면 이제 공통으로 배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좀 물어볼 건데요. 잠깐만, 이거 이게 아닌데?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진나라, 중국 역사의 진나라 어떤 나라인지 혹시 기억납니까? 아 이거 아는데 진짜 저번 주 뒷문학에서 봤는데. 진나라. 아 잠깐. 왜냐면 특성. 몰라. 진나라 하면 떠오르는 거. 그 이게 쉽게 진나라의 왕 누군데? 그건 뭐야? 뭐? 진시황. 오, 진시황제. 진시황제. 맞죠? 자, 그러면 진시황제가 중국에서 최초로 했던 일이 뭡니까? 혹시- 태어나기. 그 본인 최초로 했다고 사람 다 태어났는데? 아니 진이 태어나. 진이 탄생 뭐 그것도 맞긴 하지만 또 아니 안 중3 때 배웠어요. 배웠어. 중3은 중3 때 한국사였어요. 중3 근데 한국사 하면서 요거 안 했어. 안 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 아니, 중2 때 배웠어. 나는 중3 때 배웠거든. 나는 중3 때 배웠어 이거. 그러면 중2 때 중2 때는 있어. 나 중학교 2학년 역사 교과서 그 사회 교과서에서 봤어. 사회 안 해. 그게 세계사잖아 중학교 2학년. 근데 안 했어. 세 진짜 나 역사 다 배. 진은 했는데 네, 저기 진나라 했어요. 그 안 진나라가 나왔어요. 원래 그 전에 어떤 형태였다가 진나라가 됐어. 춘추 전국. 춘추전국 시대. 춘추전국 시대에서 나라가 두 개로 이제 만들어졌어. 뭐였어? 진. 진이랑 또 진이니까 또 다른 나라 뭔데? 남북으로 나눴겠지. 위진 남북 쪽 기억나? 아, 이 나라 진나라로 나눴죠. 그러고 나서 진나라가 중국 대륙을 최초로 뭐였습니까? 통일했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 요거 하나 물어봅시다. 분석익류 무슨 말이야? 모르면 넘어가. 자 나중에 설명해줄게. 그냥 모르면 모르는 채로 읽어봐. 조선의 건국은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 네. 맞지? 누가 이게 했네 이번에 여러분들 한국사 맞죠? 자 그러면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교과에서 충분히 배워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연결해서 읽어볼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나서 이제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요거 지문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지문 읽고 문제를 뭘 풀 거냐면요 160번 문제랑요 그 다음에 161번 이렇게 두 개 문제를 풀 겁니다. 두 개 문제 그렇죠? 근데 요거 풀어본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요거 진나라도 아마 그 과제 프린트 중에 아마 있었을 거야. 그래가지고 만약에 풀어봤던 학생 시간 좀 남잖아요. 뭐 하냐면 그 해당 선지랑 다른 선지랑 왜 답인지 왜 답이 아닌지를 좀 체크해 보세요. 알겠죠? 자 시작할게요. 10분 시작.
자, 여기까지 앞에 봅시다. 자, 지문 한번 볼게요. 빠르게 보고 쉽시다. 자, 전국 시대의 혼란을 종식한 지는 분석익류를 단행하며 분석익류가 뭐야, 여러분들? 혹시 아는 사람 없어? 하여만 모르니까? 그냥 물어보는 거야. 알아요, 몰라요? 뭐라고요? 아닙니다. 분석익류. 서가 무슨 말일까요? 힌트. 서는 독서할 때 서입니다. 서가 뭔데? 책 서자야. 맞죠? 자, 그래서 분석익류는 뭐냐면요. 근데 대답 안 나온 건 처음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좀 밤마다 역사 덕후 한 명씩은 있어가지고 한 명은 얘기하던데. 역사 덕후가 역사 어떻게 좋아? 자, 그래서 분석익류라고 하면 뭐냐면요. 진나라가 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하고 나서 뭐부터 했느냐? 책들을 싸그리다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구덩이에 넣어놓고 불태웠어요. 혹시 기억납니까? 들어본 적 없어? 네. 책들 다 불태웠다는 얘기. 자, 그래서 이게 진나라의 대표적인 어떤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분석익류. 책들을 불태웠어요. 자, 그럼 내가 이걸 알고 있다고 칩시다. 알고 있는 상태로 한번 봐봐봐. 사상 통제를 기도했대요. 이게 왜 사상 통제로 연결되는데 그러면 무슨 책들을 불태웠다는 거야? 사상 책들을 불태웠다는 거겠지. 맞죠? 자, 그래서 당시 권력자였던 이사에게 역사 지식은 터원이랍니다. 그러면 역사책 불태웠어 안 태웠어? 불태웠다는 얘기겠지. 자, 학문은 법과 제도에 대해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에 불과했대요. 학문책 불태웠어 안 태웠어? 불태웠답니다. 이해되죠? 이게 뭔지 알면 자, 그러면 뭐야? 아, 사상 통제를 이렇게 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왜 얘기하는데? 아까 문제 풀면서 사상적 공백 있었어 없었어? 있었잖아. 맞죠? 자, 그래서 그게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왜 웃긴 얘기 있잖아. 유교는 어디에서 온 학문이야? 중국에서 온 학문이죠. 중국이 책을 역사적으로 크게 2번 불태웠거든요. 분석익류도 한번 불태우고요. 근데 유교는 언제 꽃피워졌던 학문이야? 유교의 이 대빵이 누군데? 공자잖아. 공자 어느 시대 사람? 춘추 시대 사람이야. 맹자도 춘추 시대 사람, 노자도 우리가 무슨 자자로 끝나는 사람 대부분 춘추 시대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렇게 전쟁이 많이 일어나던 나라니까 철학이 중요했던 거거든. 그래서 철학이 막 꽃피웠던 시절이야. 불 한번 태웠어요. 그리고 또 언제 불 태울게요? 중국 때 혹시 중국 근현대사의 문화대혁명이라는 말 들어봤어? 그 마오쩌둥 잔제스 얘기 안 들어봤어요? 그때 이제 중국이 공산당으로 이제 이제 자리 잡고 나서 문화대혁명 그래가지고 서구 문명이나 아니면 이런 학문들 막 이런 또 다 한번 불태웠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문화의 어떤 공백이 굉장히 크게 생겨 있었죠. 그래서 유교 그 경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전 자체는 중국에 썼겠지. 뭐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이. 근데 그 경전에 대한 공부한 책들 또는 경전을 요약한 책, 경전에 대해 해설한 책은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도 많이 불태워가지고. 그게 좀 웃기죠. 자, 그래서 어찌됐건 자, 사상적 통제를 기도했다는 거야. 무슨 나라가? 진나라는. 알겠죠? 자, 다음 이에 따라 전국시대의 순자처럼 다른 사상을 비판적으로 흡수하여 통합학문의 틀을 보여준 분위기는 일시적으로 약화됐대요. 이렇게 불태웠는데 당연히 그렇겠지. 맞죠? 자, 그러면 오로지 어떤 사상만 이 진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가적 철학만 가지고 있지 나머지 사상은 그냥 다 배척인 거야. 맞죠? 자, 이에 한 초기 사상가들의 과제는 진의 멸망 원인을 분석한다며. 자, 진의 멸망 원인을 분석한다라고 했으니까 한 나라는 진나라 이후에 나온 나라겠지. 맞죠? 그 나라가 지금 뭐 한 거야? 진의 멸망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야. 뭐야? 기출 분석하는 겁니다. 아, 나라 저렇게 망했구나. 진나라의 특징 또 있죠, 여러분들. 뭐야? 진시 황제가 통일을 했어. 그 통일한 게 몇 년을 못 가요? 100년을 못 갑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진시 황제 왜 그 만리장성 쌓았던 사람이잖아.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죽고 나서 아들이 바로 말아먹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그렇게 강했던 나라가 왜 하루아침에 망했지? 라고 하는 멸망 원인을 분석하는 거야. 그렇죠? 자, 이에 기초한 안정적 통치 방안을 제시했대요. 힘의 지배를 숭상하던 당시 지배 세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힘의 지배를 숭상하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들이었다는 거야? 진나라였다는 거야. 이거 연결돼요. 자, 그러니까 힘의 지배를 숭상하던 진나라 지배 세력의 태도를 극복하는 게 바로 뭐였어? 진의 멸망 원인을 분석해서 이에 기초한 안정적 통치 방안을 제시하는 거였지.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제에 부응한 대표적인 사상가가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육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문은 육가의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뭐라고 적혀있어? 순자의 학문을 계승한 그는이라고 되어 있죠. 자, 순자의 학문을 계승한 그 바꿔봅시다. 여기까지 읽어서 뒤에 몰라. 실제로 내가 이 지문을 읽을 때도 그랬어요. 딱 여기까지 읽었을 때 육가사상 연결해서 뭘로 연결했을까요? 육가사상은 어떤 사상이다? 육가사상은 어떤 사상? 그러니까 순자를 계승했으니까 어떤 상황? A는 B고 B는 C면 A를 C로 연결하라고 했잖아. 자, 육가의 사상은 어떤 사상?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자,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그렇지. 전국시대의 순자처럼 다른 사상을 비판적으로 흡수한 사람이 순자였다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들고 가야 될 정보는 순자 흡수 이거야. 왜? 나머지는 다 원래는 아는 거지. 안다고 치고. 자, 그래서 설명해 줬으니까 안다 치면은 지금 모르는 정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뭐야? 순자는 흡수한 사람이라는 거야. 맞죠? 자, 그럼 연결하면 뭐가 되는데? 육가는 흡수한 사람이 되는 거야. 다른 학문을. 이해되죠? 자, 그래서 한 구조의 치국계층 요구에 부응해서 신호를 조술했대요. 이 책을 통해서 그는 진의 단명 원인, 진이 빠르게 멸망한 원인을 이제 가혹한 형벌의 남용, 법률에만 의거한 통치, 그 다음에 군주의 교만가사치, 그리고 현명하지 못한 인재 등용 등으로 지적하면서 진의 사상 통제가 낳은 폐해를 거론하며 사상 통제 아까 어디에 나왔어? 책 다 불태운 거에 나왔어. 맞죠? 한 고조에게 지식과 학문이 중요함을 설득하고자 했대요. 자, 그에게 지식의 핵심은 현실 정치에 도움을 주는 역사 지식이었답니다. 아까 저 진나라는 뭐라고 했어? 역사 지식 허언증이라며. 맞죠? 자, 그는 역사를 관통하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천문, 지리, 인사 등 천하의 모든 일을 포괄한다. 자, 그래서 천하의 모든 일을 포괄한다라고 하는 통물이라는 개념. 자, 그 다음 역사 변화 과정에 대한 통찰로서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기존 구성을 고수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통변. 통변이니까 뭐야? 잘 변하게끔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야? 유연하게 대처한다 이 말이겠지. 맞죠? 자,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통물과 통변의 정치가 세계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뭐다? 인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인의라는 말을 딱 들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고3쯤 되면은 뭐가 딱 떠오를까요? 인의를 실현하는 학문이 바로 뭐야? 유교인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왜 그 맹자책에 보면 인의, 예지 이런 거 막 엄청 중요하게 얘기하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 윤리, 사상 이런 거 보면 저기 뭐냐 유교에 막 4단 7점 이런 거 있단 말이야. 4가지 인간의 본성과 7가지 인간의 감정 뭐 이런 것들 배운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이제 인의를 실현하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잘 보세요. 인의라고 파악한 그는 힘에 의한 권력 창출을 긍정하면서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힘을 싫어하는 건 아니네. 힘을 제일 좋아했던 나라가 어디야? 진나라였지. 아까 저 위에 보면 힘에 의한 통치라고 되어 있었잖아. 맞죠? 자, 힘에 의한 권력 창출을 긍정하기는 했대요. 힘은 있어야 된대. 근데 권력 유지와 확장을 위한 왕도 정치를 제안하면, 근데 왕도 정치가 뭔지 알아? 모르잖아. 근데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인의의 실현을 위해서 유교 이념과 현실 정치의 결합을 시도했다고. 자, 그러니까 유교 이념과 현실 정치의 결합을 시도하면 뭐가 이루어진다? 왕도 정치가 이루어진다는 거겠지. 맞죠? 자, 다음 인의가 실현되는 정치를 위해서 육가는 유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타 사상을 수용했답니다. 이제 흡수한 거야. 왜? 순자의 학문을 계승했으니. 맞죠? 자, 예와 질서를 중시하며 교화의 정치를 중요하는 유교를 중심으로 도가의 무위와 그 다음에 법가의 권세를 끌어들였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도가랑 법가는 원래 유교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야. 도교, 법교란 말이야. 자, 그래서 얘네 학문에 있는 어떤 개념들을 뭐 한 거야? 유교로 끌어들인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그에게 무비는 형벌을 가벼이 하고 군주의 수양을 강조하는 것으로 평온한 통치의 결과를 의미했고, 권세도 현명한 신하의 임용을 통해서 정치 권력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성을 가진 것이었기에 원래 그것과는 차별된 것이었다. 자, 요거 하나 물어봅시다. 문제로는 안 나와. 원래 그것과는 차별된 것이었다를 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간단하게 생각해보자면, 이게 글이 쓰이는 원리인데 봐봐봐. 원래 그것과는 차별된 것이었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뭔데? 요거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도교에 원래 무위라는 개념이 있고 법가에 원래 권세라는 개념이 있는데, 육가가 유교의 안으로 받아들인 무위와 권세의 개념은 원래 거랑 차별된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받아들여서 유교식으로 해석했다 이 말이겠다. 그렇죠? 자,
유가의 사상은 과도한 융통성으로 사상적 정체성이 문제가 되게 됐대요. 왜 문제가 됐는데? 왜 과도한 융통성이 문제가 돼? 그렇지, 섞였지. 그러니까 뭐만 하면 다 뭐야? 유교라는 거야. 막 하고 있는데 그 유교인데 뭐 하면 다 유교인데 이렇게 되는 거야. 범위가 너무 넓어지니까. 맞죠? 자, 그러니까 밑에 뭐라고 적혀 있어? 유교 독존의 시대를 여는데 기여했다라고 되어 있죠. 유교밖에 안 남게 되는 거야. 왜? 다 빨아들였으니까 뭐만 하면 다 유교니까. 이해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후에 그 중국의 어떤 전통적인 특히나 중국 민족이 세운 나라들은 유교를 많이 따랐던 거지. 혹시 그 수나라 이후에 중국 나라 순서 기억납니까? 문제랑 아무 상관없는데. 명청은 한참 뒤고요. 1000년 뒤고요. 아니 있어 스나라 그거 웅타. 그러니까 수나라 다음 뭔데? 운하 맞아요. 수나라 다음 뭔데? 그거 한참 옛날이에요. 나 아는데 그거 외웠잖아 우리. 그래서 바보 만드는 그런 아니 그거 저 아니야? 근데 진짜 한국사 말고 세계사는 근데 세계사가 지식에 더 도움되는데 어떡하지? 살면서 한국사보다 세계사가 더 도움되는데? 인생 앞으로 인생 살면서 한국사보다 인생 그 세계사가 더 도움될 걸. 아니 진짜 아는데. 수. 명청만 기억나. 그다음 우리 다 외웠잖아 거기서. 수나라 일단 다음은 힌트. 아니 힌트? 수나 신라랑 손을 잡았어요. 나 다음. 당나라죠. 나당연합 맞죠? 당나라. 그럼 뭔데? 그다음 뭔데? 수당 명청. 당나라 다음 뭐야? 당나라가 되게 오래 갔어요. 나 명청밖에 모르겠어. 쌤 명청하다 명청하다. 자 그러면 수당이랑 명청 사이에 두 개 있어요. 두 개. 아니 그것도 앞에 아니야? 모르겠어. 수당과 그 다음에 명청 사이에 나라 두 개 있는데 혹시 기억나요? 한참 전이라니까요. 금은 그것보다 한 2000년 전이에요. 위나라가 언제라고요? 위나라는 진나라 통일 전이에요. 익숙한 이름인데? 완전 익숙한 이름이에요. 힌트는 두 나라 다 우리나라가 고려 시대 때 있었던 원 있었네. 원나라 있었고 그 전에 뭐였어? 수당. 고려와 함께 융성기를 맞이했던 나라가 있었죠. 무역을 활발하게 하면서 경상도에서 무역 활발하게 했었잖아. 경상도 아는데? 그 고려청자고 저기 막 멀리까지 팔려나오고 그랬잖아. 수당. 오 맞아요. 맞아. 소원 명청. 수당 소원 명청이었죠. 소원 명청. 자, 이 얘기 왜 할 거냐면 아까 여러분들 읽으면서 정통과 비정통 국가 나눴다는 내용 혹시 읽었어요? 아니요. 자, 한번 나중에 볼게요. 아니.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는 거 뭘까요? 조선이라는 국가는 어떻게 건국된 국가일까요? 유화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지. 반역을 통한 건국입니다. 반역을 통한 건국이야. 그래서 왜 역성혁명이라고 하죠? 성공하니까 혁명이 됐습니다. 실패했으면 뭐였어? 반란 반역이었습니다. 맞죠? 그럼 이성계가 나라를 세웠는데 나라 세우기 전까지 직업이 뭐였는데? 고려의 군인이었어요. 맞잖아. 고려의 군인이 돌아서 와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밀어낸 거잖아. 왕조를. 맞죠? 그러면서 새 왕조를 차렸단 말이야. 당연히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지. 고려 멸망의 필연성, 조선 건국의 정당성은 강조에도 부족해. 무슨 말인지 알죠? 강조에도 부족한 게 아니라 세뇌시켜야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건국한 입장에서. 맞죠? 자, 그래서 둔계가 무조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 초기 입장에서는. 맞죠? 자, 그래서 편찬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고려와 조선의 차별성을 부각했습니다. 고려를 좋은 나라라고 이야기한 조선 초기 역사서가 있었을까요? 절대 없지.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라고 계속 얘기했겠죠. 맞죠? 자, 태조의 명으로 편찬되었지만 왕실이 아닌 편찬자의 주관이 개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태조 누구야? 이성계. 명령 내렸어. 뭐라고? 역사책 쓰라고. 자, 여러분들한테 명령을 내렸다고 칩시다. 여러분 이성계 좋게 쓸 거야? 나쁘게 쓸 거야? 이거 역사책이 아니라 거의 뭐였다는 거야? 이성계 위인전이었다는 거야. 맞죠? 편찬자의 주관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맞죠? 자, 그래서 문제가 됐다고. 태종이 누구야? 이방원. 이성계 누구야? 아들입니다. 맞죠? 자, 근데 태조의 명령에 있었지만 태종은 다시 뭐 했어요? 다시 만들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태종은 아버지의 뜻을 어겼어, 안 어겼어? 어긴 사람이야. 뭘로 어겼는데? 안 했나? 지난주에 똑같은 얘기 했던 것 같은데?
태종이 왕이 어떻게 됐어요? 그 잘. 잘 됐어. 잘 안 됐는데? 잘. 잘 안 됐어요. 첫째. 태종 전이 태조예요. 무슨 소리야? 태종 태세잖아요. 정이 누구예요? 정이 누군데 그러면? 아니 순서를 읊어주시면 알 수 있어요. 태종 태세라니까. 아 그건 알아요. 태종 태세 문단은 아는데 그게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 태종 태세 태 두 명이잖아. 태조 태종. 정이 누군데요? 종이 있나? 정이 의시예요? 제 태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태정 태세라고 이게 정종이 있었다고 정종. 정조. 태조 이후에 정종이 있었다고. 오. 정종이 누군데? 정종을 죽였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아. 형제를 어떻게 죽이니? 단종밖에 몰라. 정종. 정종. 이제 이름은 본명은 이방석이죠. 방석. 이방석 이방원. 이제 형이야. 그리고 조선 건국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우리 아빠 말 안 들으면 다 어떻게 해버려요? 철퇴로 그냥 머리 내려쳐버려요. 맞지? 사람까지 죽여가면서 아버지 왕되게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나를 왕 안 시키고 누구 시켰어? 자기 동생을 시켰단 말이야. 이방석을 왕을 시켰어요. 그게 이제 정종이잖아. 자,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왕위를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게 뭔데? 제1차 세계대전. 왕자의 아 왕조예요. 1차 왕자의 난이었죠. 왕자의 난. 그래서 왕자의 난으로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뭐해? 역사책을 다시 만들어 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실제로 태종이 왕이 됐을 때 이성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성계 살아 있었어요. 그 눈으로 다 봤어. 자기 아들이 왕이 되는 걸. 빼앗아서 왕이 되는 걸.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버립니까? 함흥이라는 지역으로 가버리죠. 함흥이라는 지역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그걸 가 있으니까 왕이 된 태종 입장에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친하다는 거 보여줘야 되니까 아버지 계속 데려오려고 했거든. 그래서 차사를 함흥으로 계속 보냈단 말이야. 근데 이성계가 오는 차사마다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안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어디 심부름 나갔는데 안 돌아오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함흥차사라고 하죠. 함흥차사라 말 안 들어봤어? 야, 이 사람은 어디 갔길래 이렇게 함흥차사냐 이런 말 안 들어봤어? 자, 그래서 함흥에 가서 안 돌아오는 사람을 보고 이제 함흥차사라고 불렀어요. 하여튼 자,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이 사람은 다시 역사책 만들라고 명령되었어요. 자, 그랬더니 지금 의견이 두 개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눠요? 자, 고려의 용어를 그대로 실자는 주장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뭐 있었어? 유교적 사대주의에 따른 명분에 맞춰서 고쳐 쓰자라고 하는 쪽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역사책을 고쳐 쓰면 됩니까? 우리 지금 시대 기준으로 고쳐 쓰면 돼? 안 돼. 맞죠? 그러면 실증적인 요소가 떨어지잖아. 근데 그때 당시잖아.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고려의 용어를 그대로 실자고 하는 사람들, 바꾸자고 하는 사람들, 나는 이거를 조금 더 단순화해서 이렇게 한번 읽어볼 거야. 역사책을 만드는데 역사를 객관적으로 보자고 하는 사람, 주관적으로 보자고 하는 사람으로 나누어 볼 거야.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객관적으로 보자고 하는 사람이야? 주관적으로 보자고 하는 사람이야? 객관적으로 보자고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뭐 하자, 어떻게 보자는 사람이야? 주관적으로 보자는 사람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나는 이거 객관적, 그 다음에 나는 요거 주관적 이렇게 나눌 거야. 나눈 이유는 나중에 이제 그 현재 나오는 거 때문에 그런데 읽으면서 좀 어느 정도 연결하면 좋습니다. 왜 싸우지를 생각해 봐봐. 얘네들 싸운다는 거 아니야. 왜 싸우는데? 시대가 뭘로 넘어갔는데? 유교로 넘어갔다고 학문이. 그러면 유교로 넘어오기 전까지 학문은 뭐였는데? 국가의 학문이 뭐였어? 불교였죠. 외세의 침입을 이제 팔만대장경을 만들어서 이제 이겨내자. 그러면 고려 이전에는 뭐였는데? 통일신라였잖아. 통일신라는 뭐였어요? 학문이 뭐였어? 제 막내가 생각해봐. 불교였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한반도를 1000년 넘게 불교가 지배하고 있었다고. 근데 유교를 중심으로 하는 나라가 건국됐어. 그러니까 유교적 어떤 그 사상을 많이 심어줘야 된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뭐야? 싸우는 거야. 맞죠? 자, 볼게요. 문종 때에 이르러서 고려사 편찬이 완성되었어요. 이 과정에서 역사 연구에 관심을 기울인 세종은 경서가 학문의 근본이라면 역사서는 학문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소비나 정신 차리고 자, 시편 전역전을 과해 경연을 통해서 경서와 역사서에 대한 이해를 쌓아갔대요. 자, 이런 분위기에서 세종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를 담은 지평유란의 편찬을 명하였고, 자, 지편전은 원나라 때까지의 중국 역사와 고려까지의 우리 역사를 정리했답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뭐도 정리했어? 중국 역사도 정리했어요. 자, 정리 과정에서 주자학적 역사관.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주자학적, 얘를 다른 말로 뭐로 바꿀 건데?
주작이 뭔데? 유교입니다. 그러니까 주작은 정확하게 말하면 성리학이야, 성리학. 근데 성리학을 따르는 학문이 뭔데? 유교야.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주작하면 그냥 유교로 연결하면 됩니다. 대부분 98% 이상. 알겠죠? 자, 그래서 주작적 역사관이 남긴 자치통감 강목에 따라서 역대 국가를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했지만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역대 국가를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했어. 이거 뭐랑 연결해 볼래? 앞에 나오는 지분이랑 연결해 봐. 물론 문제로는 안 물어봐. 근데 나는 이제 읽으면서 이거 물어볼 것 같은데 싶었는데 안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자, 가는요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의 역사야? 가 지문. 진이랑 또 한 나라야. 자, 그럼 봅시다. 정통과 비정통 나눠봅시다. 뭐가 정통이고 뭐가 비정통이야? 뭐야? 힌트는 여기에 있어요. 비정통이 진 근거는요? 유교. 맞아요. 유교를 중심으로 보는 거지. 정통, 비정통. 그러니까 정통이라고 하는 건 뭐야? 이게 그 제대로 된 그 라인을 따르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런데 지금 역사를 어떻게 정리했는데 유교적, 그러니까 주작적 역사관으로 정리를 했다고. 그러면 정통은 어떤 나라? 유교를 따르는 나라. 가 지문에서 유교를 따르는 나라 어떤 나라였어? 한 나라였어. 이해되죠? 정통은 한 나라, 비정통은 진 나라가 되겠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왜 나누냐면요, 중국이라고 하는 대륙이 중국 민족만 지배했던 그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나라는 어느 민족이야? 그렇지, 몽골 민족이잖아. 맞죠? 청나라는 어느 민족이야? 만주족. 만주족이 맞죠. 중국 그 본토 그 왕실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정통과 비정통으로 나눴다는 거야. 물론 이때는 청나라 생기기 전이지만 하여튼 올바른 정치의 여부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다하고 천명 용병한다는 내용을 드러내고자 기존 역사서와 달리 국가 간 전쟁과 외교 문제, 국가 말기의 혼란과 세국가 초기의 혼란 수습 등을 부각했대요. 자, 요거 한번 봅시다. 국가 말기의 혼란, 세국가 초기의 혼란 수습. 이거 위에 나왔던 저 1분단에 나왔던 내용으로 바꾸면 뭐야 이게? 고려 멸망의 필연성이 되겠죠. 요거는 뭐가 될까요? 조선 건국의 정당성이 되겠죠. 그래서 밑에 나오잖아. 칠평결함의 북조 부분에 그런 것들 나온다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 유교적 시각에서 고려 정치를 바라보며 불교 사상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폐단을 얘기한다고. 얘네 다 쓰레기라고 얘기한다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것까지 부족해가지고 문학까지 만들었어. 그게 바로 뭐야? 우리 배웠던 용비어천가다. 그쵸? 용비어천가의 1장 내용이 뭡니까? 해동 하늘? 아니에요. 하늘 맞아. 해동 육룡이 나르셔 하늘로 올라가잖아. 그 육룡이 누군데? 뭔 세종이야? 세종의 아버지부터 해서 세종의 조상님이지. 세종의 6조상을 말합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등등등. 그래서 이제 6명의 용이 하늘로 나르셔서 뭐 해요? 하는 일마다 천복이시니 항상 이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자, 그래서 그 다음 장이 뭐였습니까?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림으로 이제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조선이 뿌리 깊은 나무라는 거죠. 답은 기억나는데 부담을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왜 답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4번에다가 틀려가지고 1번으로. 그러니까 대부분이 4번에다가 1번으로 고쳐. 50% 이상이 그렇게 했어요. 부담을 안 했어요. 이 질문을 너무 하기 싫었어. 자, 실제 정답률이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찍은 비율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체 중에서 일단 이게 50%도 안 돼요. 이거 1번 찍은 사람이. 맞죠? 그럼 4번 찍은 사람은 전부 뭔데? 나중에 하면서 1번으로 고쳤겠지. 맞죠? 왜 고쳐야 되는데? 봅시다. 옛 국가의 역사를 거울 삼아 새 국가를 안정적으로 통치하도록 한다. 옛 국가 가 지문으로 따지면 진나라야. 이거 한 나라겠지. 맞죠? 나 지문으로 따지면 뭐야? 고려고 조선이겠지. 맞죠? 새 국가를 안정적으로 통치한다. 맞지? 자, 다음 요거 뭐가 틀렸어? 잘못된 정치 운영이 있다고 했잖아. 불교 사상의 폐단. 그 다음에 진나라의 단명 원인 찾았잖아. 맞죠? 자, 그럼 얘는 무조건 아니야. 니은 찍은 사람 잘 없어요. 자, 그럼 봅시다. 디귿. 옛 국가에서 드러난 사상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새 국가의 군주는 유교에 따라 통치하도록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크게 두 개를 봐야 돼요. OX를. 자, 일단 첫 번째. 국가의 군주는 유교에 따라 통치한다. 가 지문 맞아 아니야? 맞아. 나 지문 맞아 아니야?
맞아. 둘 다 맞아. 그 위에 거 봐봐. 사상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나? 자, 가 지문에 진나라 사상적 공백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자, 조선 그 전나라 고려겠다. 그쵸? 고려에 사상적 공백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공백이 무슨 말이야? 비어있다는 뜻이잖아. 이해되죠? 비어있다. 진나라 때는 책 다 불태웠으니까 비어있지. 고려는 무슨 사상이 있었어? 불교 사상이 있었잖아. 공백이 아닌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알죠? 공백 빼고 사상적 공백을 다른 말로 하면은 디귿도 맞는 말이 될 수 있겠지. 그렇죠? 자, 다음 기억, 니은, 디귿 이거 다 안 볼게요. 하나만 보면 돼. 자, 기억 볼게요. 대부분 옛 일의 성패가 뭐야? 성공과 실패다. 그렇죠? 성공과 실패를 논하기 좋아하고 그 일의 진위를 자세히 살피지 않는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진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네. 자, 근데 이 사람 진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분명히 한 후에야 성패가 어긋나지 않을 수 있답니다. 이는 역사 서술의 근원인 무엇을 자료를 바로잡고 깨끗이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진위할 때 진짜가 무슨 말인데? 진짜. 진실된 이거겠죠. 자, 그럼 물어봅시다. 우리가 어떠한 성공과 실패를 논하기 위해서 진위를 분명히 한다는 거, 아까 바꿨던 말, 역사를 객관적으로 보려는 사람일까 주관적으로 보려는 사람일까? 객관적으로 보려는 사람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역사를 객관적으로 진위를 분명하게 밝혀서 파악하자. 그래야 자료를 바로 잡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겠죠. 자, 밑에 2번 선지 한번 보세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제 다 정답 선지만 보겠습니다. 자, 기억의 관점에 따르면 고려사편차, 그러니까 지금 기억의 관점이잖아. 자, 그럼 기억의 관점을 뭐라고 할 건데? 객관적 관점이라고 얘기할 거야. 자, 고려사편찬 과정에서 고려의 용어를 고쳐 쓰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네. 이거는 객관적인 거야, 주관적인 거야? 주관적인 관점입니다. 맞죠? 역사 서술의 근원인 자료를 바로잡고 깨끗이 하자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이라고 해서 뭐야? 틀린 말이 되는 거지. 기억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애초에 연결이 안 돼. 알겠죠? 정답이 2번이 되겠죠. 근데 이거 6월 거예요? 23학년도 6월이니까 실제로 친 건 22년도에 쳤겠죠. 실제로 친 거는. 자, 다음 현액. 자, 잠깐만 쉽시다. 잠깐만. 대학집에 가야 돼.